안녕하세요, 이어드입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광현 선수의 목표는 선발 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선 김광현 선수도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김광현이 개막전 기준 선발 로테이션에 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5인 선발 로테이션이 워낙에 두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김광현의 선발 로테이션 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 투수인 마이콜라스가 팔꿈치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이콜라스는 개막전 기준으로 세인트루이스의 2선발 또는 3선발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이콜라스는 지난해 9승 14패 184이닝, 평균자책점 4.16으로 부진했지만 일본에서 돌아온 2018년에는 18승 4패 200.2이닝, 평균자책점 2.83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4년 6,8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죠. 2018년에 워낙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데다가 지난해 연장 계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그것도 연평균 금액이 1,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는 마이콜라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콜라스가 이탈하면서 철옹성 같았던 기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 로테이션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김광현 선수의 선발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아졌죠. 물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란 팀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요. 마이콜라스가 부상을 입은 부위는 팔꿈치 굴근이란 부위입니다. 이 부분의 통증을 느끼는 것은 토미존 서저리의 전조 증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마이콜라스는 이미 지난해에도 같은 부위의 통증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가 혈장 주사를 맞고 휴식을 취했었는데 스프링 캠프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통증을 일으킨 것이죠. 그나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마이콜라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MRI 검사 결과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단 마이콜라스는 불펜 피칭을 건너뛰었고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공을 던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통해 나왔지만 언제 다시 투구를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건 당연히 선수나 팀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마이콜라스가 개막전 기준에 맞춰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범경기 성적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마이콜라스의 빈자리는 김광현이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 자원 중에서 유일한 자완투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이콜라스의 부상 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 로테이션은 플레어티, 마이콜라스, 허슨, 애덤 웨인라이트 그리고 카를로스 마르티네즈가 맡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1선발부터 4선발까지는 거의 고정인 상황에서 5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5선발을 마르티네즈가 차지할 확률이 높았던 이유는 마르티네즈가 그동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바쳤던 헌신 때문입니다. 마르티네즈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14승 9패 193이닝, 평균자책점 3.24를 기록하면서 세인트루이스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선수입니다. 물론 지난 2년간은 주로 불펜 투수로 등판을 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마르티네즈의 잦은 부상 때문이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던 힉스의 부상 등으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무리가 부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르티네즈가 팀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네즈는 올 시즌을 앞두고 자신있게 선발 로테이션 복귀를 선언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에 맞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도 올 시즌 전부터 마르티네즈에게 선발 로테이션 진입 기회를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었죠. 이런 뒷사정이 있기 때문에 김광현이 시범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다고 할지라도 마르티네즈를 제치고 김광현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콜라스마저 부상으로 이탈한다면 상황은 약간 달라집니다. 예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좌완투수 기근을 겪었던 팀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해 세인트루이스에서 좌완이 선발로 등판한 경기는 제네시스 카브레라가 등판한 2경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선발 후보 가운데 좌완 투수는 김광현 뿐이죠. 따라서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 시범 경기에서 김광현이 다른 투수들과
비슷한 성적만 기록하더라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좌완인 김광현에게 기회를 먼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자 기사에서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을 마무리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지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의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원문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지역지가 김광현이 9회에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쓴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김광현은 7번째 후보였죠. 김광현 전에 마무리 투수 가능성이 있는 투수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광현을 마무리 투수 후보로 뽑은 건 맞지만 앞에 6명만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 영입 기자회견에서도 김광현을 불펜으로도 기용할 수 있다고 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가 혹시라도 비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이콜라스의 부상은 세인트루이스에게 안 좋은 일이지만 그의 부상으로 인해서 김광현의 선발 로테이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우선 김광현은 시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먼저겠죠. 이를 위해 김광현도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광현은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23일 열리는 시범 경기에서 등판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첫 경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스프링 캠프 전부터 미리 몸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보통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들은 스프링 캠프 첫 불펜 피칭에서 대략 20개 가량의 공을 던집니다. 그 후 40개, 60개 순으로 서서히 투구수를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김광현은 스프링 캠프 직전 불펜 피칭에서 48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몸 상태도 이미 80% 가까이 끌어올린 상태였는데요. 이런 김광현의 모습은 시즌이 끝났을 때쯤 체력이 걱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이고 선발 로테이션 경쟁을 펼치고 있죠. 이런 김광현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을 해야 뭐라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후 스프링 캠프 공식 불펜 피칭에서 김광현은 다시 20개가량으로 투구수를 낮췄습니다. 두 번째 불펜 피칭에선 40개가량 공을 던졌고요. 이건 팀의 스케줄에 다시 몸을 맞춘 건데 어쨌든 플로리다 캠프에 도착 이후 김광현의 불펜 피칭은 김광현이 어떤 각오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자세로 김광현이 스프링 캠프에 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메이저리그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성적 예상 프로그램인 GIPS 프로젝션을 통해 김광현의 예상 성적을 예상한 적이 있는데요. 집스 프로젝션은 김광현의 데뷔 시즌 예상 성적을 27경기 157.1이닝 11승 9패 평균 자책점 3.89로 예측을 했습니다. WAR은 2.5승이었는데요. 이는 플레어티에 이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 로테이션 가운데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통계를 이용한 프로젝션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수의 성적을 예상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건 정말 꽤 좋은 성적입니다. 사실 저는 김광현이 데뷔 첫 해 이 정도의 성적만 거두더라도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